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강동환 센터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제 예비 고1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될 거고, 3월 달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또 이런 유사한 강의들을 아마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목감기하고 콧물감이 같이 겹쳐가지고 조금 중간에 목소리에 갈라지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두 번째 들으러 오신 부모님이나 학생들 계신가요? 내용 똑같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강의는 쉽게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려운 건지 강의가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쭉 드릴 거고, 오늘 들으셨다고 모든 걸 이해하고 끝났다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어쨌든 내용을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 입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결정이 안 됐어요. 고2 거도 지금 고2 올라간 아이도 결정이 안 됐고, 그럼 이렇게 갈 거다 방향성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아마 5월 말쯤 되면 시행계획이 이제 4월 말에 발표가 될 거거든요. 우리 아이 말고 고2 거. 고2 입시가 고3 넘어가서 안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시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2와 고1은 똑같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4월 말쯤에 각 대학 입학처의 시행계획이 나면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전반적 기조는 똑같겠지만 세부 디테일에서는 대학들이 엄청나게 지금 각자 다 고생하고 있어요. 다르게 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시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꼭 보셔야 되고, 나중에 5월달 또 하게 되면 꼭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입시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좀 안내해드리고 2008 해드릴게요. 기본 전제는 우리 아이가 첫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면 다 아시겠지만 첫 아이일 거고,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예요.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즉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어떻게 대학 입시를 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하는 애는 입시가 바뀐다는 거예요. 4년 뒤에. 안 하는 애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때는 말 없었죠. 없는 이유는 지금 고1들과 똑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없어요. 그럼 교육부는 발표 안 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 여기 대입 전형 기본 사항 하는 거 있죠. 1학년 8월 말에. 지금 고2 올라갈 아이들 1학년 8월 말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뽑아라. 뽑아라. 누구한테? 대학한테.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고 대학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가이드를 준 거예요. 그럼 대학들은 그 가이드를 받아서 올해 고2들은 2학년 4월 말까지 발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라고. 그게 뭐냐면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 여기 있죠. 요거 나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내년 2학년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2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면 고2들은 어떻게 뽑는다는 말도 모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결정했어요. 2학년, 3학년을. 근데 우리는 5월 달부터 아마 선택이 들어갈 거거든요. 2학년 때. 그걸 이제 시행계획을 보고 교과목을 선택하니까 조금 나은 상황. 그런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학년 때 가면 수시 요강. 저거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한 글자도 바꿀 수는 없어요. 나오면. 요때가 최종이다. 지금 최근에 오늘 신문인가 보도자료 보니까 지역의사제 들어보셨나요? 평균 600 몇 명 추가로 뽑겠다. 이렇게 나오던데 부산대 나와가지고 함안이나 뭐 진주 이런 데 가서 의사하는 거 그거 뽑겠다고 하는 게 요때 5월 말에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올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나올 거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의대가 평균 한 650명쯤 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거 고민 전혀 하지 마시고요. 요거만 보세요.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시는 9월 중순쯤에 원서 접수해서 12월 20일 날 다 끝나요. 정시는 12월 말쯤 접수해서 2월 초에 다 끝나요. 수시 6번 기회인데 그건 다 어쨌든 9월에 원서 접수한다. 그까지. 수시는 다시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있고, 정시는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실기 실적은 예체능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예체능 갈 거면 엄청 중요하지만 예체능이 아니고 일반과 갈 거라면 실기 실적은 빼고 없습니다. 다른 과들은. 그러면 수시는 학생부 논술, 정시는 수능. 근데 학생부는 다시 내신 성적, 숫자를 볼 거예요. 중학교 때는 A, B, C, D, E죠. 고등학교 올라면 이제 1, 2, 3, 4, 5등급. 그 숫자 혹은 A, B, C, E만 보겠다, 주로. 그러면 교과 전형. 아니면 중학교 때 우리 생활기록부 보셨나요? 생활기록 중학교 때 보면 7장 내지 8장. 고3 때 되면 20장이에요. 선생님들이 영혼을 갈아서 13장을 추가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쨌든 그 생활기록부에서 우리 아이 이름, 부모님 이름, 우리 집 주소 빼고 모든 게 다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내신만 본다, 교과, 생활기록부 전부 다 본다, 종합. 이해되셨죠? 논술은 대학에서 따로 출제하는 거. 논술.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우리 수능은 다 아시겠다, 그죠? 그 수능이 주로 반영된다, 정시. 그래서 입시는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수능.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한 거 아니고 요 네 개밖에 없다. 이거는 절대 바뀔 일 없어요, 당분간.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수능이 어떤 가지 오면 교과는 숫자 보는 거랬잖아요. 한 5년 전, 6년 전에 숫자만 봤어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숫자에다가 저기 별표된 거 보이시죠? 서류.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도 들어가요. 숫자가 1.01이 1.02한테 절대 안 지는 게 교과 전형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는 1.01이 1.02한테 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서류 때문에. 생활기록부 때문에. 이해되셨죠? 근데 주요 요인은 내신 성적이다. 그 다음에 수능 체제 저 중요해요.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란 게 강원, 죄송합니다. 지역 비하는 절대 아닙니다. 강원도 저 안쪽에 있는 동네도 있고, 서울 한복판, 강남 파락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동네 아이들의 학업 수준이 똑같다고 대학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학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파악할 때 그 파악하는 기준이 수능에서 일정 등급을 받아라. 그래서 보통 서울 지역은 2개 합 4, 합 5.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2개 4나 5. 부산대도 2개 보통 4나 5. 뭐 이렇게 나갑니다. 요게 교과 수능 체제 있는 거. 종합 전형은 교과 봅니다, 이제. 근데 수능 체제도 봐요. 이제 우리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은 내신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자꾸 안정장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우리가 잘 뽑았는가 안 뽑았는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수능 체제도 걸어요. 교과 전형 같이.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이들이 상담으로 오면 그래. 선생님 이제 서류 좋은데요. 그런 특기자를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학에 한 2등급쯤 되는 아이들이 오는데 자기 혼자 3등급이야. 근데 서류는 우주 최강이야. 떨어져요. 학업이 안 되잖아, 걔한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교과도 교과 영역도 봅니다. 교과가 비슷한 아이들 중에서 학업 서류 역량이 뛰어난 아이가 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술은 수능 최저 중요하고 논술도 중요하고, 논술을 제가 별로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재학생한테 그렇게 큰 기회가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을 다루는 학교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럼 저건 언제 하느냐? 재수할 때. 재수하는 아들이 수시 때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교과도 또 종합 떨어졌고. 그러니까 다시 할 때는 저게 안 되니까 논술. 이래서 재수하면서 논술 학원 가고 논술 수업 듣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재학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낮다. 그래서 정시를 노리겠다 하면 논술을 해볼 수 있지만 나는 논술 전형으로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렇게는 쉽지는 않아요. 다음 정시. 과거에는 수능으로 다 갔지만 요즘은 교과도 들어가요. 정시인데 왜 교과가 들어가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쨌든 이젠 정시에 교과도 들어간다. 그럼 잘 보시면 수시에 교과에 수능 있죠. 서류 있죠. 내신 있죠. 종합도 수능, 서류, 내신 다 있죠. 정시도 교과 역량과 수능 다 있죠. 애들은 다 해야 돼요. 이제. 옛날엔 교과만 잘한다, 수능만 잘한다, 서류 좋다. 요거만 하면 됐는데 이제 하나만 해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다재다능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학을 뚫 실시간 변화 쭉 보시면 크게 지금 의대 정원 늘고 있고 전공 자율 선택제 제가 설명할 건데 6번에 학교 폭력 조치사항 대입 전면 반영돼 있죠. 중학교 때 뭐 어떻게 친구하고 장난하다가 감정이입해가지고 학교 폭력을 겪었어요. 별 문제 없어요. 대학 가는데.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갈 때는 문제가 있었죠. 생활그룹에 적히니까. 고등학교 3월 1일자 개학하는데 퍽 치면 대학 못 가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학폭 조치 사항이 아주 강화돼 가지고 1호부터 9호까지 있을 때 생활교육부에 적히면 대학을 못 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쭉 뭐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 갈 때는 조금씩 바뀌겠지만 최근에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죠. 국립대에서 학폭으로 몇 명 뭐 다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지방 하위권 대학은 관계 없어요. 거기는 정원이 남아도니까 원서만 쓰면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런데 서울 지역 대학이나 거점 국립대는 아직도 경쟁이 높아요. 그런 데는 학폭딱 걸리면 못 갑니다. 좀 심한 거 걸리면 졸업 후 2년까지 걸리면 사수해도 갈까 말까 이 정도 돼요. 자퇴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학폭회가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시험 치잖아요. 검정고시 자격으로 시험 치게 되면 대학에서 연락이 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의 생활기록부 내라. 그럼 거기에 학폭 기록이 있겠죠. 탈락. 검정고시 뭐고 다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절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절도하면 대학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학폭은 대학 가는 지장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절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교우 관계를 잘 하라. 라고 꼭 당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딴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아셨으면 적어도 학폭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 뭐 입시가 뭐 인원이 늘고 날고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한 45만 명쯤 되겠구나. 그 정도 하면 돼요. 44만, 여기 이제 중3이 아니고 고회 42만쯤 되는데, 저게 죄송해요. 44만 8천쯤 되는데, 저 중에서 다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특성화 아이들도 있고, 중간 자퇴도 하고, 유학도 다 없는데, 그거 빠지는 만큼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N수생. 소위 재수, 삼수. 요새 재수생이 안 불러요. N수생이라 부르는 이유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사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 하게서 한 45만 명쯤 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학교 정원은 34만이잖아요. 4년제만 그렇고 전문대도 있는데 40몇만 명이 그러면 이제 대학을 수능 치고 나면 다 가지 않아요 또. 벌써 한 또 10몇만 명은 재수한다고 또 낮아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학은 다 간다. 어느 대학이냐가 다를 뿐이에요. 좋은 대학은 여전히 어렵고 대학생은 다 될 수 있다. 라는 정도 하시면 되겠고 최근 4년간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수시 경쟁률 뽑아봤어요. 여기 2023부터 2025까지 19.6, 20.5, 21.38, 21.5 대충 20대 1쯤 돼요. 서울 지역이. 보통 수시에 원서 몇 장 쓸 수 있다고 아세요? 6장. 근데 2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서울로 원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한 명당 원서 최대 6장까지 쓸 수 있으니까 여기도 6대1이 기본이었는데 20대1이니까 그 기본적인 보다 3.5배에서 더 쓴다는 거죠. 서울 지역 대학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붙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비정상이 될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야 붙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학이 흔해졌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는 건 더 강해져서. 요즘의 트렌드가 재수를 이게 뭐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대학 갔다가 대학을 못 가서 저희 때는 저희 때는 제가 좀 이런 나이가 좀 나오긴 하지만 정기대, 후기대, 전문대 있어가지고 정기대 떨어지면 후기대 쓰고 후기대 떨어지면 전문대고 그래도 못 가면 재수, 강제 재수였거든요. 지금은 선택형 재수가 훨씬 많습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몰래 반수. 저희 아이도 몰래 반수해가지고 성공하고 학교를 옮겼어요. 등록금이 1년치 더 나가가지고 좀 슬픕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이 가는 트렌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쉽게 줄어들지도 또 않아요. 근데 부산 지역 대학은 5점 몇 대 1, 5점 몇 대 5점, 최근에 6대 1까지 갔는데 거의 5, 6대 1 근처예요. 자, 원서 6장 쓴다 했잖아요. 그럼 6대 1이란 말은
누군가 돌고 돌다 보면 다 빠져나와서 결국은 다 간단 말이죠, 대학을. 보시면 부산대는 좀 높은데 그 대학은 2대1, 3대1 돼 있어요. 저기는 원서 쓰면 합격. 그럼 수시 때 저기를 왜 쓸까요? 수시 때 안 쓰면 정시 때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고3 때 됐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중위권 대학을 수시에 쓰면 붙을 수 있는데 안 쓰고 버티다가 정시 때 하위권 대학 갈 수도 있어요. 수시 때는 경쟁률이 저렇게 낮으니.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안 좋다면 나중에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 근데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많이 크다. 서울 가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수생이 계속 제가 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냥 쭉쭉쭉 늘고 있으니까 줄 생각도 없어요. 계속 점진적으로 늘고 이러는데 학생의 변화수 일정 수준 N수생이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걸 한 번도 안 쳐보셨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첫 모의고사를 치는 거죠. 이 성적이 나왔어. 이 성적이 고3 때 수능 때 나오면 대박이에요. 그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고3 때 N수생이 들어오니까. N수생은 보통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해요. 그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성적은 더 떨어지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고2, 고3 가서 엄마 나 정시 수능 잘 칠 수 있어.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아닌데 어렵다. 그래서 재학생 때는 수시에 집중한다. 이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안 되느냐. 국어 수학인데 2023년도에 국어 평균이 100점일, 5등급 중간값이 100점일 때 재학생 평균은 96.5고요. 재수생은 109.7이에요. 13점 차이 나요. 이 13점, 국어만 그런 게 수학도 그렇게, 탐구도 마찬가지. 2023, 2024, 2025 다 그랬어요. 그럼 2026, 2028, 2029도 여전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 N수생한테 수능에서는 약하다는 거죠. 우리 애가 강하려면 방법은 N수 하면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일 때는 수시에 집중한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평균값이 이런 거예요. 물론 아닌 아이도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 근데 대부분은 저기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시 원서 6장 쓴다 했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학부모들이고 님들이고 오늘 이제 연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수시는 6장 더하기 알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특별법에 설치된 특수대학이 있고 산업대, 전문대 등이 있어요. 수시는 4년제 정규대학이 6장이에요. 근데 4년제 정규대학이나 전문대나 산업대 다 교육부 소속인데 교육부에 소속되지 않은 대학 같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요. 대학이라 부르지만 사실 대학이 아닌. 여기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 이런 건 과학기술부 소속. 그다음에 사관학교, 공사, 육사, 회사, 국간사. 여기는 국방부 소속. 그다음에 전통문화학교, 그 문화 소속인데 어제 그런 등등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부의 법률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최대 14장까지 쓰는 애를 봤어요. 실제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전문대하고 산업대는 교육부 소속이에요. 전문대를 원서를 무제한 쓸 수 있는데 요 둘 차이 묻으면 여기는 붙어도 정시 지원 가능해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붙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전문대나 산업대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전문대 교수님 와서 야 우리 과 오면 놀기 좋아해가 딱 썼다. 합격이에요. 전문대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 잘 없어요 요새. 합격 딱 했으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문대를.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는 선택할 수. 여기에 제가 만약에 카이스트에 붙었는데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그럼 또 부모님들은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겠죠. 서울대 의대 지원해도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원서를 쓰실 때 더 써도 돼요. 여력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여기는 쓰실 때 신중해야 돼요. 반면에 우리 아이는 꼭 간호사가 꿈이에요. 간호사는 전문대 가도 다 4년제예요. 그럼 전문대, 간호대 원서 쓰면 요즘 웬만하면 붙어요. 성적이 크게 관계없이. 근데 4년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꼭 간호사 만들겠다. 전문대 보내셔도 돼요. 근데 붙으면 등록하고 다녀야 돼요.
등록 안 하면 합격 후 불합격돼 가지고 1년 강제 재수입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단 정시에. 그 다음에 무전공. 지금 고교학점제니 교육관 이런 거 뭐 학원 같은 데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이야기 하잖아요. 정작 대학은 무전공으로 뽑아요. 야, 네 고등학교 때 뭐 상관없어. 그냥 들어와. 들어와서 2학년 때 정해.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가를 잘 정해야 돼요. 정해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아, 이과가 조금 모질한다 하면서 꿈이 바뀌었다? 그럴 때 어떤 과 쓰면 돼요? 무전공. 과가 없는 거죠. 정원의 25% 정도 뽑아요. 1000명 뽑는 대학이면 최대 250명까지 뽑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과, 이과 잘 모르겠고 문과도 반했고 이과도 바뀌고 그럼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문과든 이과든 열심히 했는데 꿈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꿈을 아직 못 찾겠어요. 근데 열심히는 했어요. 특정과. 그러면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요렇게 돼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하면 대동소이합니다.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어요. 일단 자유전공으로 지금 무조건 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중에 대안적 선택으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로가 안 맞을 때. 유형 1은 뭐냐면 국가가 자격증을 관리하는 학과들, 예를 들면 의대, 간호대, 사범대 이런 자격증을 국가가 관리하거든요. 거기는 지원이 안 돼요. 자격증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간혹 대학들 중에 우리과 이거는 우리 학교 최고지 부심이 있는 학과들 몇몇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빼고는 다 지원이 돼요. 내가 자유전공 학부 들어가서 1학년 동안 열심히 술과 미팅과 등등등 해가지고 선동열보다 낮은 방어율을 만들었다. 학점을.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과를 다 갈 수 있어요. 0.00을 받아도 기계공학과든 전자과 다 갈 수 있는 게 유형 1이에요. 유형 2는 단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대, 사범대는 아니고 상경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로 가면 그 과 안에서만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긴 또 제한이 뭐가 있냐면 학과 정원의 50%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20명 뽑는 과면 10명 TO가 있겠죠. 근데 순수 자유전공 1아이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는 기계공학과 들어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토목공학과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유형 1과 2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근데 이게 올해 부경대 사정관님이 그러는데 유형 1과 유형 2를 구분 못 해가지고 유형 1 붙고 2 붙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유형 1 가야 되잖아요. 2에 등록했대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지도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1학년 들어가면 3월 10 며칠 날 첫 모의고사를 이제 치게 될 겁니다. 부모님 상담하러 오시면 뭐 보시냐면 여기만 잔뜩 보셔요. 여기 네가 원점수를 몇 점을 만들면 이렇게 하셔요. 원점수가 몇 점이고 아메리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요. 표점도 지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과연 전국에서 몇 프로야. 우리 전부 다 절대평가만 쳐봤죠. 상대평가 한 번도 안 쳐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과연 전국에서 몇 프로인가 아무도 모르셔요. 지금. 처음 나올 거예요. 진짜 엄청 긴장하고 보셔야 될 건데 그거 보셔야 돼요. 원점수 올리라고 해봐야 등급 올리라고 해봐야 안 올라가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수탐구 조합 몇 프로인가. 국수탐 영어제외가 99.8%쯤 나와야 의대쯤 쓸 수 있어요. 99쯤 돼야 서울의 주요 대학 쓸 수 있고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부모님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X. A, B, C, D, E까지가 있어요. A는 쉬운 거. D, C, D로 갈수록 어려운 거. 그리고 국어, 수학. 특히 영어로 하면 영어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예요. 영어 듣기. 근데 1번부터 17번은 틀렸다? 우리 아이가 영어 듣기를 못하나? 아니에요. 영어 듣기를 틀렸다? 우리 아이는 영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 듣기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원어민 강사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요 학력개발원에서 요 시험 출제도 하거든요.
영어 듣기가 어느 정도냐면 원어민 강사들한테 영어 듣기 읽으라 하면 못 읽어요. 왜 못 읽냐면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그럼 니네가 평소 때 읽는 대로 읽어봐. 그 읽어요. 자기 천천히 또박또박. 그거를 다시 0.8배속으로 녹음을 해요. 원어민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천천히 녹음돼 있어요. 근데 그걸 틀린다? 단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를 모르면 바로 복화 사가지고 영어 단어부터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한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회선생 출신입니다. 영어 선생 출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 갈 때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과목은 국수탐보다 영어가 기본이에요. 왜 영어가 기본일까요? 국수탐은 상대평가예요. 그죠? 내가 잘하는데 더 잘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 90점 넘으면 A,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이에요. 그 90점을 넘을 점수를 만들어야 내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100점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89점 받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어는 2점짜리, 3점짜리, 1점짜리가 없거든요. 3개 틀리면 1등급이고 4개 틀리면 2등급이에요. 3개, 4개가 경계예요.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영어를 죽도록 해야죠. 영어는 근데 외국 살다 온 것도 아닌데 뭐 문제 풀기만 100점이야. 이 아이는 영어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무조건 1 만들라가 아니고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은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수시나 정시에서 등급 관리하기가 아주 쉬워요. 국어 수학을 안 하란 말이 아니고 영어도 절대평가라고 등한시하면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대학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면 여기에 문항 항목이 있죠. 1번부터 몇 번 해가 여기 보시면 문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모의고사는 각 문항 번호마다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시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몇 번 문제를 틀렸다면 그 영역이 약하다. 특히 A, B를 A는 틀렸다면 작겠죠. 근데 C쯤 틀렸다 하면 그 부분이 약할 수 있는 거예요. D나 E는 틀릴 수 있죠. 어려운 부분이니까. 3등급이나 2등급쯤 모여서 되는 아이가 A를 틀렸다. 실수. 근데 B를 틀렸다면 이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랑 우리 학생들은 학원 가가지고 수학 같으면 4점짜리만 해요. 2등급만. C도 못 맞추는데. A, B, C를 다 맞추고 D, E에 도전해야지 A, B, C도 못 맞추면서 E만 풀면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A, B, C, D 다 보이시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시고 어떤 걸 틀렸는 걸 잘 보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요거를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요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신경 쓰면 점수는 당연히 올라간다. 이제 요까지 하고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재작년에 안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고1부터 이제 고2가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예비 고1이니까 공정성과 안정성. 공정성이라 하면 입시 제도가 현행대로 그대로 간다. 지금 고3 그다음에 졸업하는 아이들하고 똑같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안정성. 공정성은 똑같이 치죠. 국수형 사과 이제 다 같이 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치게 된 이유가 뭘까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그대로 갈 거고 수시는 교과정합, 정시는 수능으로 주요 대학 40%.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에.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서강대 맞나요? 어디지? 어제는 4개 대학은 정시가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8에 30% 나오게 되면 그 4개 대학은 샘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교 내신은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 원래 절대평가만 하려고 했는데 대학들이 상대평가로 같이 가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인문 구분 없이 국영수 사과 똑같이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수능 파트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과목이에요. 이제 우리 1학년들은 3월, 4월을 정신없어 배우거나 5월달 되면 드디어 이제 2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 1학년들은 여기 보시면 다 공통돼 있죠.
공통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돼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배워요. 교과서, 출판사만 다를 뿐. 근데 2학년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서 학생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과목을 골라 듣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자연계로 갈 거다.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을 중심으로 들을 거고, 인문으로 갈 거다 하면 아마 사회를 중심으로 더 듣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고, 공통하고 저기 일반 선택에 국어, 수학 영역의 일반 선택 있죠. 저기는 수능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구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미적분 투 기하 나와 있는 거 있죠. 원래는 여기 수능 과목 하려는데 수능 과목에서 빠졌어요. 인문수로 가고. 그럼 저게 빠졌을 때 곤란한 거예요. 수능이 아니니까 공부할까 말까. 인문은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국문과 갈 건데 미적분 투의 기하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막 공대 갈 거야. 어쩌죠? 수능은 확률과 통계까지만 나와요. 공대 가려면 대학교 교수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회교육과 갔는데 대학교 교수님께 첫 한마디가 뭐 편미분과 편적분을 안 배워왔다고? 저는 배운 적이 없어. 그때 교육과정에는 못 배우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그런 말씀 하셨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아마 공대쯤 오려면 미적분 투 기하는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걸 안 들었다면 수시에서 자연계를 뽑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최소 그래서 미적분 투는 들어라. 기하도 들어라. 체크 표시했고, 그 다음에 사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과학에 원래 물화생지 1에다가 물화생지 2 이렇게 8과목이었죠. 근데 2과목이 예를 물리 같으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2과목 째졌어요. 그래서 4과목이 8과목이 된 거예요. 과목 수가 늘어났어요. 물리 2를 듣는다면 만약 다 듣는다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비슷 다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개수가 늘었다. 근데 저걸 안 들으면 다 들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찾아서 안 들으면 대학 가기가 어렵다. 요거만 일단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 초록색 제가 해놨죠. 절대평가하면서 융합 과목이에요. 사회과학에. 여기는 예외적으로 등급 처리가 안 돼요. A, B, C만 나와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대학들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들을까요? 말까요? 들으세요. 언제? 3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이걸 듣게 되면 나중에 요 과목들을 못 들으실 거예요. 과목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들으면 쉽게 공부하려는 인상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초록색은 3학년 2학기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한 4, 5년 전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야, 고급 수학이 좋아, 고급 화학이 좋아, 이런 말 과학고에서 하는 거 찾아 들어 했는데, 이제는 들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학점 수가 워낙 많이 줄어서. 우리 선배들 지금 졸업 고3 때까지는 204단위예요. 한 단위가 1시간에 합시면 돼요. 일주일에. 204단위인데 지금은 192학점이 됐어요. 그래서 교과목 수가 최소 2개, 최대 3개까지 줄었어요. 과목 수는 줄었는데 수학과 과학의 과목량은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었죠. 이런 거 들을 시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목들 중에서 충실히 많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특히 여기 있는 과목들. 자연계열은 많이 들어줘야 될 거예요. 다음에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데 부모님들은 9등급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싹 무시하고 5등급제로 가요. 이제 5등급 쭉 다 가는데 사회과학 융합만, 사회과학만 융합 과목은 빠진다 그랬죠. 다 5등급이고 여기에 뭐 표준 편차가 없어요. 표준 편차가 요 위에 9등급제에는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종래에는 제공이 됐거든요. 대학에. 그게 대학에 제공이 되면 같은 1등급이라도 100명 중에 1등으로 1등급인지 4등으로 1등급인지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이게 불합리하다해서 빼라 해가지고 표준 편차가 빠져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1등으로 1등급인지 100명이라면 10등으로 1등급인지 대학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거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11등으로 2등급이야.
2등급이 34%까지는요. 11등인데 34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간다 정도만 아시고, 제가 이제 쓴소리. 어느 중학교에 제가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아마 책자에 나와 있죠. 우리 아이들은 다 웬만하면 A 받았잖아요. 90점 넘으면 A죠. A 받는 비율이 학교에서 보통 몇 프로쯤 될까요? 과목당? 여기 있어요. 국어 41.7, 사회 47.2, 역사 32.9, 뭐 44예요. 평균 40%쯤 나왔어요. 이 중학교는. 40%면 5등급으로 한 사람 몇 등급일까요? 없죠. 1등급이 10%, 2등급이 34%, 그 뒤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우리 아이는 A 받았어요. 올 A 받았지만 고등학교 오면 올 3등급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작겠지만 올 1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올 3일 수도 있다고요. A가 흔해요. 상대적으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는 1%부터 100%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 때는 인문계열은 보통 70% 초중반에서 잘리죠. 그럼 100명이면 1등부터 75등까지만 있어요. 그럼 75분의 45가 되니까 절반 정도가 A예요. 내가 앉아있는 반에. 근데 그게 상대평가 1부터 5까지 갈릴 거예요. 우리 아이는 몇 등급일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상대평가 겪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충격받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받으실 거고 우리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어요. 받는다. 자, 취소할게요. 받으실 게 아니고 받으실 수 있어요. 중학교, 다른 중학교도 마찬가지. 이건 이 학교는 30%쯤 되고요. 3, 40%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포지션은 올 1일 수도 있고 올 3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학원생은 다 잘한다 하죠. 돈 벌어야 되는데. 그 학원생만을 백관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어딜지.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게 3월달 첫 모의고사. 그 다음에 4월 말이나 5월 채치는 중간고사. 상대평가 처음 나와요.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고 내신 평가가 아까 여기 있네요. 4, 7, 24, 9등급까지 있던 게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 그래서 교육부가 엄청 자랑했어요.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완화됐죠. 평균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경계에 있는 아이들. 100명 중에 10등까지가 1등급인데 뭐 늘 전교 1등은 늘 1등에 제끼고 어떤 아이들이 8, 9, 10등에서 11등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천당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한 번 삐끗하면 2고 한 번 잘하면 1이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스트레스 커요. 또 2등급도 34와 35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40%대 50% 이내는 편안해요. 어차피 3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세요. 여기서. 상대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1등 할 거라고 자신 있는 분 없어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다 A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상대평가니까 10%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A는 40%였잖아요. 근데 40% 중에 이제 40%가 아니죠. 부모 25%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거의 50%죠. 50명의 아이들 중에 10명만 받는 거예요. A 받았던 애들이. 그 정도로 A가 1등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중학교 기준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저렇게 9등, 5등급 바뀌었고 저렇게 뭐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 2015 때도 그랬고 2009 때도 다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는데 올해는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저렇게 될 건지. 논소설 평가 저건 늘 다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등급 산출 과목 수가 증가. 나중에 저거 설명 한번 드릴 건데 지금 고3 아이들까지는 과목 수가 25개밖에 안 돼요. 등급 나오는 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35개쯤 돼요. 그러면 10과목이 늘었죠. 5학기까지 6학기 3학기 2학기 빼고 5학기까지 10과목이면 한 학기당 2과목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하면 지금 고3 아이들은 한 학기에 5과목만 등급 나오는 시험을 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몇 과목? 7과목.
두 과목이 늘었어요. 40%가. 등급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 등급은 받기 더 어려워요. 등급 관리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쉽다고 안 하고 자꾸 어렵다고 하죠. 어렵거든요. 쉽다고 처음 했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과도한 내신이 평균적으로 완화된 건 맞지만 일부 구간, 일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더 치열해졌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지금 9등급제에서는 2등급 한두 개 받아, 두세 개 받아도 문제 없지 뭐 괜찮아. 1.02도 의대 가니까. 근데 지금 2등급 한두 개 받으면 세상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3학년까지 충실한 학교 생활 필요.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 현재까지 졸업한 3학년까지는 2학년 2학기 때간 등급이 다 나오는데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등급 나오는 거 많이 줄었고 3학년 2학기는 아예 등급이 안 나왔어요. A, B, C만 나오니까 아이들이 내신 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을 팽개치고 지공부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좀 부끄럽지만.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큰 코 다쳐요. 이유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정시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도 등급 처리가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에도 까불다가 내신 망하면 내신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수가 생깁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학기에도 6학기 동안 매 학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운영 가능한가 안정 가능한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안 보셨다면 옆에 여기 9등급제 보이죠? 1부터 쭉 9까지 저희들이 그냥 세워놨어요. 현재 졸업한 아이들 9등급제 아마 여기 만든 2025 입시에 졸업한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는 5등급제잖아요. 그죠? 1학년 1학기 때 배운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평균적으로 6과목이 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6과목에 전부 1등급 받으면 내신이 1이겠죠. 6과목 중에 5과목 1 받고 1과목 2 받으면 내신이 얼마? 약 1.16 정도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다음에 1.16 녹색 해놓은 데가 보이죠? 요게 11112 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1학년 2학기 끝났죠? 저희들이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12과목이었어요. 그러면 11개 1이고 1개 2 나이는 얼마 나오면 1.08 나와요. 2개 나이는 이제 1.16 나와요. 요렇게 쭉 해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 35개 다 하고 나면 아마 34개 1, 1개 2면 1.02 정도, 이 정도 나올 건데 그거는 가봐야 알고. 어쨌든 1학기 성적만 가지고 했는데 올 1등급이 나이가 몇 프로냐면 여기 몇 프로? 2.07%. 그럼 100명인 고등학교에 약 2명 있었고 200명인 고등학교 약 4명이 1등급이었다 이 말이에요. 올 1. 6과목밖에 안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거든요. 85개 학교 정도 모았는데 오늘 특별히 오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올 1인 아이가 줄어들었겠죠. 과목이 늘었으니까. 몇 프로쯤 됐을까요? 1학년 1학기 때는 2.07이었어요. 1학년 2학기 지금 현재 12과목 1인 아이가 1.28%. 2.07이 1.28% 됐어요. 그럼 이거는 대충 부산에 한 107, 80명 되거든요. 한 학교에 현재 2명. 2학년 1학기 가면 얼마 될까요? 0점대 떨어지겠죠. 2학기, 3학년 1학기 가면 아마 0점 얼마 될 거예요. 시중에 모 학원, 제가 극혐하는 모 학원이 있어요. 학원은 말할 수는 없지만 1등급이 10%는 아이들은 4%에서 6% 나올 거라고 부모님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빨리 자퇴해라, 정시 가라 이렇게 거짓말.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거 만들었었거든요.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목요일 날쯤 언론 배포하게 되면 금요일쯤이면 신문 기사 통해가 보실 수 있으실 건데 1.2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1 안 받아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6 하는 거 보이죠? 초록색 돼 있는 거. 이게 9등급제로 가면 1.81 등급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100분위가
얼마 있냐면 2.8% 정도에서. 이해되셨죠? 1.6등급이 2.8%인데 9등급제에서 2.8% 차니까 1.8쯤 된다 이 말이에요. 1.8의 기준이 뭐냐면 서울의 교과전형으로 주요 10개 대학 갈 수 있는 전형. 근데 이거 이번에 조사 다시 해보니까 1.16. 이 2.8 얼마였던 게 2.6 얼마, 그러니까 7 얼마로 좀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유는 등급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일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물론 의대에 간다. 내신 관리 잘해야 되겠죠. 한 개, 두 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반 과목 그 정도 아니고 초록, 보라색 2.07 보이죠? 18.5%. 9등급제는 3.44. 저게 부산대 마지노선. 부산대 일반적으로 제일 낮은 과 정도. 그럼 2.00쯤만 받아도 된다. 그 정도 수준이 현재 상황으로. 이해되셨죠? 어렵습니다. 받기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해서 시중에서 말하는 올 일 아니면 인생 끝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쭉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의대 가는 기준이 9등급제에서 한 1.2예요. 1.2. 1.2쯤 돼야지 의대 가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1.2 나올 게 나중에 얼마 나올 거냐면 1.0이나 1.02 정도에서 1.2 정도가 끊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제일 위에 보면 0.5%가 1.2 돼 있죠. 3학년 1학기까지가 올 1 받는 애가 0.2 아주 저희들이 후하게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0.3 정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학교에 100명이라 300명 돼야지 한 명 나오는 정도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리면 내신 9등급제에서 부산에 올 1인 아이들이 8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 상태면은 한 4, 50명에서 100명 사이. 그래도 엄청 작아요. 시중에서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거 전혀 쓸데없어요. 듣지 마시고 내신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단 내신 빠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1학년 2학기까지 해가지고 1.2 얼마 프로밖에 없어요. 별로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되셨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다 1등급을 만드시고. 네,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대가 요게 제가 2024 정도 거 들고 왔거든요. 왜냐면 2020은 의대 증원됐었고 다시 복귀되고 이래가 왔다가 2024가 요거보다 내신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까 600 몇십 명 늘지 안 늘지 모르겠지만 정부 발표한 대로 늘게 될 건데 늘게 되면 요 내신 컷보다 좀 떨어질 거예요. 1.09등급이면 2등급이 한 3개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등급제 하에서는 2등급이 3개 정도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장담은 안 하는 되는 거. 부산대는 1.08이니까 2등급 한두 개 정도. 그 사이 안에서 될 거예요. 2등급이 있어도. 무조건 합격이 아니고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진학 지원되는 모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다 입학처에 전화하셔가지고 컷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충족해서 다 물으니까 주요 메디컬의 한 지원자의 30%. 10대 1이면 7대 1이 체제를 못 맞춰요. 3대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중복 합격 때 빠져나간 거 생각하면 10대 1이면 실제 경쟁률 2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뭘 잘해야 될까요? 수능 체조. 그죠? 수능 체조도 잘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는 저희들이 하얀색 돼 있죠. 돼 있는 게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 대학 자료에서 함부로 쓰기가 그래서. 보시면 부산대에서 발표한 건데 학생부 교과전형의 의학계열 4.2대 1. 최저 맞춘 아이가 4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부산대. 그 다음에 지역인재도 4.1대 1 정도. 논술에서도 9대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게 더 급선무일 수도 있어요. 내신도 중요하지만. 다 찍으셨죠? 네. 그 다음에
아까 1.16이 제가 1.8 얼마쯤 된다 했죠. 근데 그게 조금씩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1.16의 기준은 매 학기 2등급이 1개씩. 1학기 같으면 6과목 1개, 2학기 때 6과목 이제 1학년 기준 12과목 중에 2등급이 2개 있는 아이겠죠. 그 아이들이 1.16이 될 건데 그게 1. 아까 8 얼마였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1.8대에 근접해요. 1.78. 이게 70% 컷이기는 조금 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 학기 1등, 2등급 하나씩 받아도 교과 전형으로 연고대 끄트머리가 지원될 수 있다. 그러면 2등급을 한 학년에 하나씩만 받으면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1학년에 1등급 하나였다. 2학년 때 하나, 3학년 때 하나. 2등급 3개라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2등급 몇 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성균관대, 서강대, 책자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 한양대는 2점대까지도 있어요. 1.98도. 보이시죠? 그러면 2등급이 6개가, 5개가 아니고 7개, 8개라도 한양대 갈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숫자만 따지면 정성평가 아니고 그런 식이 되니까 2등급 있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자퇴를 염두에 둔다면 절대적으로 말립니다. 아까 제가 정시에 뭐가 반영된다고요? 내신. 자퇴생 하면 검정고시면 내신은 비교평가될 거거든요. 그 아이를 최고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있으니까 꼭 3학년까지 졸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건 놔두고. 그래서 제가 교과 전형은 숫자라만 뽑는데 요즘은 숫자에다가 서류가 들어간다 그랬죠. 2022부터 그랬었고 2027에 보시면 2027은 지금 3학년들이죠. 맞죠? 그럴 때 보시면 교과 이술 충실도 정성평가 서류 한 개 들어가요. 숫자 말고 그 외에 게 20, 3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학교 생활이 부실하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해되시겠죠? 그렇다.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거잖아요. 이제 이건 학종뿐만 아니고 이제 교과 전형도 그렇게 될 거예요. 서류 평가를 할 때, 서류 평가에 뭐 엄청 거창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뭐 들었나가 중요해요. 이 아이 뭐 들었냐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이런 거 들었어요. 이 아이는 인문계열 아이일까요? 자연계열 아이일까요? 인문계열 아이죠. 부모님들도 바로 들으면 알잖아요. 교수라고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인문 스타일로 수업을 듣고 기계공학과 지원하면 쓰자마자 불합격이에요. 거꾸로 자연계열 쓰고 듣고 인문을 쓰면 또 쓰자마자 불합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떤 과목을 들을까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5월 달부터 시작이고 11월 말에 확정이 되면 안 바꿔줍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학들이 이렇게 지금도 정성평가를 한다는 걸 제가 넣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현재도 우리 대학, 우리 학과 오려면 무슨 과목을 듣고 와야 해요. 이게 2025가 있었고 다른 대학 전부 다 있었고요. 2025에 다 부산대도 있었어요. 다. 무슨 과목을 듣고 지정돼 있어요. 그럼 그 과목을 안 듣고 오면 뭐가 된다고? 불합격. 보실 때 여기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 있죠. 핵심 권장 과목 반드시 듣고 와. 안 들으면 불합격이야. 권장 과목은 듣고 오면 좋겠어. 안 들으면 고민해 볼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핵심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권장 과목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책자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경희대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 및 대학의 이수 권장 과목 평가 어느 반영되나 이렇게 물었는데 노란색일수록 핵심이고 100에 가까워요. 그죠? 핵심 권장 과목이 지원자와 옆에 합격자인데 합격자들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 수원 수투를 안 듣는 애들 없으니까 다 100이겠죠. 근데 과학에 보시면 상당한 과목들이 100에 근접한 과목들이 많죠. 특히 저기 보니까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원, 지구과학 2 이렇게 들은 애들이 100%예요. 아, 저걸 듣기 쉽지 않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저거 2개를 들었다. 들은 애를 뽑은 건지, 뽑고 나니까 들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합격자들은 다 들었다는 거죠. 안 들으면 불합격이라는 이야기. 그죠? 이게 선후가 어떤 게 먼저인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다 듣고 오더라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인문계열은 큰 상관없어요. 국문과 지원한 아이들 보통 국어를 제일 잘하죠. 합격한 아이 없나요? 합격한 아이 제일 잘했어요? 국어. 영문과는 영어 제일 잘했죠. 정외과하고 행정학과는 잘했어요? 사회. 지극히 상식적이죠. 자기가 잘하는 과목과를 가는 게 맞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에 복수하기 위해서 영문과 가고 싶어요. 못 가요. 그러려면 무슨 과를 가야 돼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영어에 복수하고 싶으면 무슨 과 가야 돼요? 자유전공학. 그래서 뭐 전공하면 돼요? 영어. 이렇게 가야 되지, 영어 복수한다고 영어과 가면 똑 떨어집니다. 뽑을 이유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과목들을 한 번 더 조합해 보시라고 요렇게 간다. 다음 수능 과목 체계 개편과 교육과정 한번 볼게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공통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왼쪽 게 현행 거는 알 필요 없지만 다 공통.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가 유불리가 없다,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어 수학은 74점에서 6점은 공통으로 똑같은데 24점, 26점이 선택 과목 따라 달랐어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 확통, 기하기. 문제가 다른데 합쳐가 한 줄을 세웠어요. 근데 점수를 낼 때 내하고 같은 과목 친 아이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내가 시험 치는데 내 옆에 놈이 잘 치냐 못 치냐 내 점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쳐가 100점 받은 아이가 확률과 통계를 쳐가 100점 받은 아이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나 확통쳐가 100점 받아봐야 최고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세상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이 공부량이 더 많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더 했어요. 17개였는데 다 만점일 때 최고점이 점수가 나고 환산점을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조합을 보시면 지구과학원 화학투 친애가 145점인데 물리학원 화학원 친애가 132점밖에 안 나왔어요. 서울대 물리학원 화학원 친애가 만점 받아도 저거 의대 집어였으면 떨어졌어요. 만점이었어도. 그 정도로 표준 점수에 따라서 선택과 유불리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나는 정말 물리에 대해서 난 놈인데 출제자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거예요. 다 1등급이야. 그럼 나는 폭망이.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고, 올해 특히 영어는 공통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죠? 몇 프로 나왔는지. 상대평가면 4%인데 상대평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1%밖에 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이제 평가 원장 잘리는 걸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폭증이었었는데 수시에 최저 못 맞춘 아이들이 좀 증가했었어요. 이유가 영어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기본 실력을 잘 다져야 된다. 어쨌든 그건 별개로 하고, 이렇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수능의 유불리가 명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바꿨어요. 사회과학을 그러면 구분하지 말고 다 치라. 사회도 치고 과학도 치고. 근데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에 따라 과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안 달라지는 뭐 가지고?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 가지고 쳐라. 여기서 또 좀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면 배우는 거 몇 학년도 배워요. 수능을 언제 쳐요? 3학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뭐 해야 돼요? 혼자 공부해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이래요. 애는 가르쳐 놓고 이제 2년 뒤에 시험 칠 거니까 알아서 해. 상황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해야 돼요. 잘, 열심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2024년도에 통합사회 통합과 왜 이걸 가지고, 이게 절대평가였어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면 40점만 넘으면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통합사회 1등급이 3월에 통합가 5.5, 39.43, 10, 41, 11.7. 엄청나게 차이 나죠? 애들이 뭘 잘해요?
뭘 잘한다 하면 안 되죠. 뭘 못해요? 과학을. 과학을 못하는 건지 싫어하는지 드러나는지 모르겠으나 과학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대학을 잘 가게 돼 있어요. 사회는 다 잘할 거니까. 과학이 그래서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수학은 똑같으니까. 그 차이 고민하셔야 되고 해서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회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연학생이 다소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문과 친구, 이과 친구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수능 잘 친 아이가 다 상위권을 선점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뀔 거다. 그다음에 1, 2학년 수업이 중요해요. 우리 이제 1학년 들어갈 거잖아요. 수능 치료 애들은 3학년이 했는데 수능 과목은 다 어디 있냐면 1학년, 2학년 때 집중돼 있어요. 3학년 때 수능 과목이 국영수의 일부 과목 빼고 나면 없어요. 다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학교 생활과 수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수능 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나는 3학년이구나 하고 준비를 가야 돼요. 수업도 국영수, 사과, 통합 전부 수업을 다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 아까 정시 모집은 수능이 다 그걸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2023부터 2027까지 수능 뒤에 뭐 붙었죠? 뭐 붙어 있어요? 교과 평가, 교과 이수 과목, 학생부 종합 평가, 뭐. 내신 성적 말고 다른 게 붙었어요. 약하면 출석이고 심하면 종합 평가예요. 그죠? 내신도 들어가기도 하고. 왜 내신을 보냐면 아까 수능이 수학이 뭐로 통일됐댔죠? 확통. 인문 수학이 요즘 같은 시면 인문 수학으로 통일됐어요. 근데 대학교의 교수들은 뭘 듣고 오기를 원한다고? 미적분 투와 기하를 듣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돼. 과목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기록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 반영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들었다. 점수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이 내신이 웬만한 상위권 대학은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신을 엄청 반영해야 돼. 내신이 안 좋으면 떨어뜨리겠다가 아니고 네 무슨 과목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문은 큰 상관없어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과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입 전형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특정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잘해야 돼. 그래서 교과가 종합이고 종합이 교과예요. 교과도 잘해야 되고 서류도 잘해야 되고. 수시가 정시고 정시가 수능이에요. 수시 때도 수능 최장력이 있고 정시 때는 뭐가 있어요? 교과. 수시와 정시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대입에서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과 우리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멀티플레이어.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재다능. 하나 1등인 아이보다 두 개가 3등, 4등인 아이가 훨씬 대학을 잘 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부터 이제 본론. 팩폭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정도이고 석차 등급 산출 과목수의 변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2021년도 대학 입시까지. 그러니까 2020이고 대학 학번은 2021까지. 그때는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왔어요. 예체능 빼고. 숫자가 다 붙어 있죠. 맞죠? 근데 그 다음 지금 현재 고3 2015 계정 고3 때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빠졌어요. 숫자가 있다가 하얀 부분 보시면 없는 거 보이시죠? 있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과목 수가 평균 42개에서 3학년 1학기까지 28개가 됐어요. 그러면 5학기에 5, 8, 40. 8과목. 근데 28개. 5, 6, 30. 6개가 안 돼. 5.5개밖에 안 됐어요. 8과목밖에 안 되는데 에서 5.5개 되니까 아이들이 과목 수가 줄었죠. 그러면 한 과목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신이 팍팍팍 떨어질 줄 알았어요. 미치는 게 크니까. 근데 오히려 내신은 최상위권은 점점점 좋아졌어요. 이유가 관리를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이. 42개는 8과목의 관리가 벅찼다면 28개는 관리하기 쉬운 거죠.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최상위권 내신이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과목 숫자가 30개에서 40개 될 거예요. 편차가 큰 이유는
전부 4단위로 만들면 그런 학교는 별로 없겠지만 30과목 나와요.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3단위로 만들면 40과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들은 평균 3과 4를 섞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한 35과목쯤 나올 거예요. 28개에서 35과목이면 8과목 늘었죠. 한 학기당 1.5에서 2과목. 한두 과목이 더 늘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등급 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 2학년들을 보고 판단해도 되니까 쭉 밀고 가시면 좋으면 좋지만 안 좋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가셔도 된다고. 내신 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관리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과목 수가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학년 때 국영사가 6과목이기 때문에 2, 3학년 때는 다 8과목 나올 거예요. 거의. 상황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좀 학교 선생님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 아이들도 머리가 아플 건데 지금 생활교육과 대학에 갈 때는 교과 전형은 우리 아이 내신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요거만 닦았어요. 과목에. 근데 이만한 것들이 전부 다 가요. 부모님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교학점점이 내신 대응하여 내실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운영을 위한 과목별 평가 정보 및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추가로 뭐가 더 가요? 뭐가 더 가느냐 하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보통 부산시 교육청은 권장이에요. 의무는 아니고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 이렇게 운영돼요. 근데 전국에 어떤 시만 학교 보니까 중간 10, 기말 10, 수행 80이에요. 성질을 엄청 부풀렸겠죠. 이런 거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30, 부산 전국이 다 30, 30, 40은 아닙니다. 부산만 그렇고. 어쨌든 그렇고 그게 가요. 수행평가 영역 명이 가요. 작년 3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수행평가 1, 수행평가 2 했다가 다 고치셨어요. 창조적 글쓰기, 말하기의 기본. 뭐 이런 식으로. 이유는 그게 어쨌든 대학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착하셔요. 다 고친다고 진짜 욕을 많이 보셨어요. 중간에 고친다고. 어쨌든 그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 이게 이제 부모님이 좀 복잡하실 건데 중학교 때는 90점 A, 80점 B 이렇죠. 고등학교도 90점 1등급, 80점 2등급, 90점 A, 80점 B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학교 수준이나 상황이나 국가 성취도에 달라서 A를 80점이 아니고 학교에서 추정해서 우리 아이들은 70점 정도 받아도 A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정할 수 있어요. 학교마다. 그걸 추정분할하는데 그게 몇 점에 끊겼는가도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 낮춰가지고 A를 높이는 것도 안 돼요. 상황적 그렇고 그 다음에 과목 이수사항, 학적 변동, 그 다음에 등등 교과 운영, 공동교육 이런 게 전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뜯어봐도 이 아이 학교나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게 블라인드는 맞는데 학교 이름만 안 보일 뿐이지 학교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참 잘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이거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문제. 근데 어쨌든 교육과정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요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수능은 국수영 한국사는 별 변화 없어요. 그런갑다. 표시 과목 먹고 뭐 이런데 탐구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수능 때는 원래는 사탐 과탐이 20문제에 배점도 2점, 3점에 30분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바뀌는 거에서는 25문제. 배점은 1.5, 2, 2.5, 3단계. 시험도 40분. 중요도가 높아진 걸까요? 낮아진 걸까요? 높아진 거죠. 근데 언제 배운다고요? 1학년 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곧 학교로 나가게 돼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정말 혼날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이가 자연반 아이예요. 그러면 과학은 열심히 찾아 들었겠죠. 그죠? 사회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문제면
과학은 물, 화, 생지 네 파트 있죠. 공통과학은 5개. 사회도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윤리, 그 다음에 공통사회. 이라면 또 5파트예요. 5문제씩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을 들은 아이하고 안 들은 아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연계열 아이야. 과학은 들었어요. 사회는 혼자. 인문 아이야. 사회는 들었어요. 과학은 혼자. 여야 정상이. 근데 학교에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사회과학쌤 4분 다 계시고요. 과학쌤 4분, 총 8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방과후 해달라 해야 되죠. 인문 아이들은 과학 방과후 해야 되고, 자연 아이들은 사회 방과후 해야 돼요. 아니면 2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다가 시험 치면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시중에 동네 학원이 아무리 사교육이 잘 갖춘 동네라도 사회 4과목, 과학 4과목 8명의 선생님을 갖춘 학원 없어요. 학교는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학교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돼요. 방과학회. 오늘 오시는 분 보니까 제가 나갈 학교 학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통합사회 통합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3학년 갈 동안 시간이 2년이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참고로 뭐 서울대 거 제가 서울대 아까 경희대 동국대 하나 발표했는데 서울대 거 보시면 정시 모집이에요. 제가 수시도 아니고 수시는 똑같이 정시 모집에 교과 영양 평가 강화돼 있죠. 정시인데 수능이 아니고 교과 역량을 강화하겠대요. 서울대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정시도 수능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뽑겠다. 수능은 최저 수준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보면 뭐 볼 거냐? 교과평가 학업 이수 충실도. 선택 과목 뭐 들었느냐 알겠죠? 그죠? 무슨 과목 들었니? 학업 성취도. 그래서 네 등급이 뭔데? 학업 수행 내용. 그래서 네 세특은 어떻게 쓰여졌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다가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사정관들 만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팀플레이를 요새 애들이 너무 못한다고. 팀플레이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보면 이게 다 학생부 종합 스타일이에요. 서울대 갈 때는 수능만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다예요. 이건데 어떻게 평가할 거니? 지역균형은 2명 이내 추천인데 수능 60에 교과 40. 뭐에 영향이 커요? 수능이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1단계 수능으로 3배수 뽑아서 2단계에서 수능 60 교과 40. 이렇게 보면 수능이 훨씬 더 영향이 큰 것처럼 보여요. 다음 거 보면 일반 전형 개편을 보시면 1단계 수능 3배수였죠. 뭐라 돼 있어요 여기? 등급 합산. 국수 0, 사탐, 과탐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1부터 9까지 있겠죠. 등급 합산 5개. 의예과는 제가 컷 맞출 수 있어요. 5, 1. 제일 낮은 과는 1, 2나 1, 2나 뭐 6이나 7이나 되겠죠. 그 정도예요. 동점자 다 뽑겠대요. 전원 합격자로. 근데 111 받으면 1단계 서울대 의대 1단계 통과예요. 무조건. 일반에서 의대 뭐 쓰겠죠. 얼마나 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수능. 그 다음 2단계가 뭐냐면 여기 100분위 합산. 우리 수능은 표준 점수가 있는데 표준 점수는 뭐 200점부터 이론적 0점까지 나올 수 있지만 어려움은 보통 145점대. 쉬움은 130점대 나오는데 어제는 출발에 145점 정도에 출발해요. 단계가 쭉 있는데 100분위는 제일 높은 게 100이고 그 다음에 0인데 서울대쯤 오는 아이들은 100부터 90 한 4, 5, 6 이 정도에서 끝나지 그 밑에 잘 안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간극이 좁죠. 수능에서 동점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뭐 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이제? 요거 가지고. 교과 역량평가. 앞에서 나왔던 거 이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요거 가지고 승부가 날 거예요. 수능이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들어야 돼 그러면 서울대가 이제 말했어요. 자연공학 등 확통, 기하, 미적분 2. 확통, 기하, 미적분이 선택 과목에서 진로 이거 다 들어요. 그럼 다 들으라는 거예요 수학은.
빠뜨린 게 있으면 안 돼요. 확통, 미적분, 기하. 나머지는 들을 필요 없고 요 세 개는 꼭 들어요. 그러면 앞에 미적분, 원과 대수는요. 들어야죠. 당연히. 안 듣는 거 아니겠죠. 그거 들어야 이거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라. 그 다음 과학은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진로 선택 과목 중 3개. 과학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을 들으려면 또 없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위계가 있는데 진로 들으려면 앞에 일반 선택 과목 들어야 돼요. 물화생지, 옛날 같은 물화생지 1을 들어야 물화생지 2를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로 3과목 듣는데 진로 과목은 각 과목별로 2개씩 있었거든요. 아까. 맞죠? 그러면 3개 들으려면 결국 일반 선택을 몇 개 들으는 거예요. 최소한. 2개 들어야 되죠. 그래야 일반 2개 들어야 진로 3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과학은 최소 몇 개? 5개. 그럼 과학을 5개 들으면 합격할까요? 최소 5개인데. 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최소 3개, 진로 선택은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들어줘야 되고 그 정도 들은 애들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잘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피해가면 안 돼요. 내가 공대 기계공학과 갈 건데 물리를 안 듣고 갈 방법은 수시도 정시도 없다고 봐야 돼요. 작아도 들어야 돼요. 못 들어서 등급이 낮더라도 들어야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 인문은 달라요. 인문은 제2외국어 하나만 들으면 된다. 다른 거 뭐 들어도 상관없다.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데 단 제2외국어 안 들으면 탈락. 그래서 제2외국어는 꼭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대학교 입학처, 고려대 입학처, 연세대 입학처, 어느 대학 입학처에 가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은 궁금하신 보시고 5월 달에 과목 선택할 시기가 되면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있으면 우리 아이가 가려는 대학, 내가 가려는 대학에 무슨 과목을 들으라고 한다. 과마다 달라요. 학과마다 달라요. 그러면 적어도 그거 선택하기 전에 내가 어느 길로 갈까라는 게 정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되고 경희대가도 발표 한번 볼게요. 경희대가 서울대 했는데 수학교과 18학점. 보통 4단위 아니면 3단위로 구성되잖아요. 18학점 4단위면 몇 과목? 5과목. 3단위면 6과목. 5과목 이상 있어. 아까 그러면 미적분 1, 그다음에 대수, 확통, 미적분 2, 기하. 5개죠. 5개 들으란 말이에요. 수학. 과학은 20학점 또는 6과목. 선택 과목제. 물화생 1. 3개 들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최소 3개. 6개죠. 그래서 2개, 4개 되든 3개, 3개 되든 3개, 4개 되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가 아니고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최근에 자기들이 총대를 메고 발표를 했는데 뭐라 돼 있냐면 학생부가 제가 빨간색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없어요, 책에. 제가 추가했어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2028 전형사항이 1월 달에 2월인가 발표했었어요. 학생부 반영반고 셋째 줄에 탐구교과 사회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 반영. 예시, 내가 3등급인데 A 받았어. 그러면 1등급으로 쳐준다고요. 사회과학에 한해서. 경희대가 사회과학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데 어쨌든 사회과학에 한해서는 3등급이든 뭐든 A면 된다. A가 중요하다. 그럼 A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절대평가에 받는 거. 그렇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적인 네오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 게 기존 면접 보는 거 오른쪽에 뭐 있냐 빨간 거 보이죠? 서류평가 시스템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 미탑재 등급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만 봐? 절대평가 ABC만 보겠다. 이거 B 받은 애 쓰면 어찌 될까요? 큰 의미 없겠죠. 다 기본 A는 받아가야 되는데 대신에 뭐가 있어 저게? 최저학력이 있어요. 등급 안 보는 대신에 안전장치 마련해야 되잖아요. 야 공부 잘하지 못하니까 수능 최저 저 정도 되면 등급 없이 학교 생활만 가지고 뽑겠다. 이렇게 됩니다. 학교마다 그러면 모양이 지금 다르게 나오죠.
그다음에 경희대가 요약하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 A가 있으면 A를 1등급으로 치주겠다. 두 번째, 학종에서 일부 전형, 서류평가 전형은 석차 등급 미탑재, 석차 등급 안 보겠다. 정시에는 보시면 학생부 전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 반영하는데 역시 아까 사탕가탕같이 A 받으면 1등급 쳐주겠다 했는데 몇 과목 번역가 돼 있어? 18개 본다 돼 있죠. 그럼 18개 A 받는 거 쉬워요. 경희대쯤 갈 아이 같으면. 그럼 경희대는 저게 무슨 의미냐면 내신은 보는데 내신이 안 좋아도 큰 상관은 없다는 신호죠. 일정 수준만 되면. 그렇다 하는 거. 동국대인데 2028 해가 26년 2월 3일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저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게 초점이 안 돼서 존1, 존2, 존3, 존4 보이시죠? 존1은 10점, 존2는 9점, 존3는 8점이에요. 존1 받는 방법. 1등급의 A 혹은 2등급의 A 혹은 1등급의 B. 2등급이라도 A 받으면 10점 만점이 된다는 거죠. 존 B 되는 거. 그러면 A, B, C 성지평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제일 보시면 뭐 있냐면 수준의 여기 몇 개 과목? 10개. 10개만 그러면 1A나 2A 받으면 만점이라는 거죠, 내신은. 그럼 동국대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고 무슨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서류가 부실하면 안 돼요. 다 어떤 애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거든요. 3점 몇 등급이 아닌데 동국대식을 하니까 1.7 되는 거예요. 근데 동국대 오면 너 아니야 불합격이야. 동국대 커트라인이 1.0이에요. 근데 교과 전형이에요. 왜? 10개만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게 최근에 요 2월 3일 날 발표됐을 때 서울에서 발표했거든요. 호텔에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우와 했어요. 부모님이 오신 게 아니고 다 대학 관계자들이 왔었어요. 힌트를 얻은 거예요. 대학 관계자들이 어떻게 전형을 짜야 되는가 할 때 힌트가 돼서 많은 대학들이 저거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등급 관리뿐만 아니고 성취도 관리도 하셔야 된다. 경희대가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들어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입니다. 진로진학센터 이제 오셨으니까 1학년 때 사실은 지금 오시면 별로 도움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과목들인가 물어보시면 답변을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고 대신에 1학년 성적이 나오는 1학년 여름방학부터 혹은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오시면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쭉 많이 하고 학교로 가셔도 저희들 센터에서 오는 대입 지원관이나 진학 지원단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뵈실 것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펜트라이앵글 이건 이제 교사니까 빼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대상으로 대학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연수시키고 있어요. 대학이 뽑는 방법대로 당신들이 뽑아봐라 하고 당신들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라 라고 저희들이 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평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종합평가. 요게 대학교 시스템을 거의 들고 와가지고 보시면 세특이 쫙 이렇게 들어오고 글자도 오고 숫자도 이렇게 그래프식으로 다 나와요. 이 아이가 특정 과목이나 뭐에서 균형 잡혔는가 특정 과목 잘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와요. 대학들도 똑같이 봅니다. 이렇게 나오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걸 교사들한테 연수를 하고 5월 달쯤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일부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지도도 저희들이 학생 개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면접 지도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진학도 컨설팅 이제 대학 찾아가는 특강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학교에서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 교사 대상 원하는 유형에 따라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우수한 강사진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회.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당분간은 없을 건데 아마 5월 달에 한 보시라 했고 3학년쯤 되면 1년에 설명회 한 30몇 번 있어요. 안 해준다 하지 마시고 오세요. 와서 들으셔야 정보를 찾아가는 거고 그게 온라인으로 잘 안 나가져요.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500분 신청하셨는데 자리 비었더라고요. 400분 정도밖에 안 왔어요. 전화도 한 100통 왔는데 안 오시는 분들 많아요.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책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뽑아내서 학교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거 이런 성공 전략 같은 건 저희 센터 홈페이지 신청한 홈페이지에 드래그 쭉 해서 내려보시면 정보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렇게 저희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게 우리 센터 홈페이지예요. 오시면 면접 분석 자료집 저 맨 바탕에 저거 눌러 탁 클릭해 들어가시면 전년도 합격생들이 면접을 어떻게 받는가 다 나와요. 그다음에 합격자 후기 자료집도 있어가지고 5월달쯤에 올리죠. 5월달쯤에 오시면 전년도에 생활기록부나 기반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올라와요. 오픈되어 있으면 공짜입니다. 학원에서 보여주는 거 다 우리 거 몰래 퍼간 거예요. 저희들 거 맞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 동의 받아가서 다 들고 오는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입 상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1학년 성적 나오고 나서 오시면 우리 센터 1층에 보면 상담실이 4칸이 마련돼 있어요. 거기 상담을 1대1로 대입 지원관, 대학교에서 사정관 하셨던 분들이 해주실 수도 있고 저녁에 오시면 고등학교의 우수 학교마다 대표되는 진학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되고 오른쪽에 온라인 대입 상담 돼 있죠. 저기는 인증은 해야 돼요. 네이버나 카톡 인증인데 정보를 담는 게 아니고 불법 광고 올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법 광고 못 올리게 인증이거든요. 들어오면 개인정보 보관 안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떠한 질문, 대입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시면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리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직접 해보시면 되고 저기 오른쪽 하단에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요걸로 통해가 들어오신 거죠. 저렇게 해마다 간격하고 요 내용은 학교에서 문자도 가겠지만 담화 앱 깔아 놓으셨으면 그 담화 앱으로 저희들이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줘 진로 진학에 대해서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갑니다. 꺼 놓으시면 안 갑니다. 그다음에 대면 상담 요렇게 들어오시면 상담이 돼요. 보시면 하루에 낮에는 10번, 저녁에는 6번, 16번, 방학 중에는 하루에 25번, 평일에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상담을 얼마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달에 한 번 돼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안 되고 오늘 했으면 2달 뒤에 오늘 날짜 이렇게 되고 뭐 신청 방법은 이렇고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대입 상담 하시면 질문과 답이 되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올리시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안 드러나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답변이 이렇게 되고요. 프로그램 참가 신청. 가끔 교사 신청인데 학부모 신청 있으시면 확인해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좀 빼드립니다. 못 오십니다. 이렇게 접수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자료집 저희들이 쭉 하고 오늘 제가 강의한 게 아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도 올라갈 거고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쭉 드래그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점들 쭉 보이시죠? 두 번째까지 자료집에 보시면 저렇게 영상이 탑재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공지사항이나 광고도 쭉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대입공감 똑똑똑 치시면 저희들 쭉 올 거고 3월부터는 숏폼이라고 해야 됩니까? 짧게 5분 내외에 진학에 대한 중요한 팁들도 하실 거니까 알림, 좋아요, 구독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진학편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기 진학정보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거 보여요. 수시 분석 정보. 입시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정시는 수능 점수로 가니까 수시에 어떻게 뽑혔는가. A4인지 한 장 반 정도로 제공이 돼요. 붙었던 아이들께. 그럼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 전형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도 어떻게 받는지도 나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어디서든 접속 가능돼 있잖아요.
집에서도 돼요. 아무 때나 다 돼요. 인터넷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생활기록부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학 펜 AI 시뮬레이터.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 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근데 2학년 중에 생활기록부가 나오면 이 생활기록부를 밀어 넣으면 합격자 아이들의 데이터와 매칭을 해가지고 유사한 데이터를 추출해줘요. 아, 그럼 얘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난 이런 게 모자라는구나. 그럼 이거 더 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고등학교에서만 돼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가 들어가야 돼서 유출 때문에 안 돼서 고등학교만 된다. 학교 운동장 가서 해도 돼요. 와이파이만 되면. 어제 학교 IP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은 안 되는데 아이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거 해가지고 리포트 뽑아와 저장해와 하면 돼요. 리포트는 나와요. 그럼 리포트를 집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학교로 가시면 돼요. 아이하고. 그냥 복도에서 하셔도 되고 교실에서 어디든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교에서만 접속 가능한 거 상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비를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비싸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펜 AI라고 면접이라 해가지고 생활기록부를 탁 넣으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맞는 면접 질문을 3개 뽑아서요. 지금은 요 3개까지인데 그럼 생활 질문하면 애가 답변하면 끝이에요. 근데 면접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면접하고 나면 교수가 재질문하고 또 답변하니까 그거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9월달 되면 개발될 건데 면접 생활기록부를 넣으면 면접 문제를 추출해주고 거기에 답변하면 그 답변을 AI가 분석해가지고 재질문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개발하는데 1억 넘게 들리고 AI가 참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써주셔야. 근데 별로 많이 안 쓰셔가지고 안 되면 완전 오픈할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활기록부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해 주신 강동원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